자, 국제정치학 GS는 그 그로스터디 약자랍니다. GS 1순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정치학 아니야? 국제법인가요? 그래서. 자, 국제법이군요. 잠깐만요. 강의 계획서도 가지고 있어요? 계획서 잠깐만 보고요. 잠깐만요.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은, 주제가요, 제목이 문제와 사례를 통해 국제법 논점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 때는 국제법의 기본적인 범위에 관해서 개념을 주로 잡는데 주력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책이 그 정인석 교수님 책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정인석 교수님 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 김대순 교수님 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전략은 뭐냐면 이 논강이 김대순 교수님 책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플러스해서 교수님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논점들을 같이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그 교수님 책을 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쉬운 책, 쉬운 책을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논점은 논강을 통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이었고요. 물론 뭐 김대순 교수님 책을 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새 좀 제 느낌에 이 정인석 교수님의 제자분들께서 교수님 책을 좀 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올해 그 통합논술에서 그 PMC라고 나왔었는데요. 그 PMC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 정인석 교수님 책 뒷부분에 이 전신도법 파트를 보니까 PMC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이긴 한데 이 영어 판결문, ICJ 영어 판결문을 주고 그 판결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그 정인석 교수님 책에 있는 그 판결문, 영문 판결문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물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추측입니다. 추측에는 지금 그 예스투포에서 그 책 판매량을 봐도 이 김대순 교수님 책보다는 정인석 교수님 책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수험서로서 김대순 교수님 책이든 정인석 교수님 책이든 어떤 걸 선택해서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 클래스의 전략은 일단은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학생들이 처음 접근할 때 김대순 교수님 책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어렵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국제법이 그렇잖아요. 양이 많고 부담스러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쉽게 접근을 하고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순환에는 그 전반적인 논점, 국제법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을 전체로 다 짚어보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를 미리 드리고 그 팀별 스터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학 때 보니까 약간 그 참여율이 좀 저조하기도 하고 물론 팀별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죠. 피스셋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정치학 끝났으니 정치학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팀별 스터디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제가 원래 했던 것처럼 그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 복습 스터디, 복습 퀴즈를 풀고, 그 다음 제가 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그게 나을지, 자,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안은 팀별 스터디 문제를 미리 드리고, 각자 준비를 해오고, 그 다음 스터디를 하자. 이게 1안이고, 2안은, 하던 대로 이 복습 퀴즈를 와서 이렇게 쓰고 하자. 이게 2안입니다. 자, 생각이 정리됐습니까? 자, 눈을 감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이건 총이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은 자, 1안.
팀별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왔어요. 하던 대로 그냥 복습 퀴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오시고요. 1시 반부터 제가 문제를 다 들었는데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그 매일매일 문제를 좀 새롭게 드릴 생각이고 문제를 좀 많이 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한 50분 정도 1시 30분부터 한 2시 20분까지 하자면은 많은 문제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은 좀 논점 위의 차원인데 내일 좀 다시 드릴 문제는 약간 사례형에 가깝게 사례형 문제를 한 50분이면 한 5개는 풀 수 있겠죠. 그래도 근데 필요한 문제들을 낼 테니까요. 그 문항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논점, 이 사례형 문제의 논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대신 그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원래 5시 반까지인데 한 2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한 50분 정도까지. 괜찮겠죠? 예,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6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5시 반까지 하고요. 나머지 그 월, 수, 목, 금 그 4일은 5시 50분이나 6시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의고사는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금요일 날 그 주에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한 목요일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드릴 테니까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학 때는 수요일 날 드렸는데 수요일부터 모든 그 초점이 그 문제에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막 장난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김도사님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서 문제를 전날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금요일 날 수업 문제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약수령이 나오고 있어가 좀 애매한데, 약수령은 그건 다 답안을 써보면 되는 건 아니에요. 약수령은 그냥 드립도 암기하면 돼요. 목 찾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약수령보다는 그 사례형 문제를 좀 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또 잘 보고서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1등만 상품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상품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치하긴 한데, 내가 반드시 그 일선한테 한 번은 1등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또 답안 잘 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낼 것이고요. 추석 연휴가 껴있군요. 추석 연휴가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은 연휴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밀린 그 리딩을 완결 짓는 그런 시간이겠죠. 잠깐 집에 갔다 와가지고. 교재는 논강 1, 2, 3인데요. 3는 다 가지고 계시죠. 3는 그 판례집인데, 판례 이게 뭐 국제법 기본 내용들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데, 판례는 조금 매년 좀 새롭게 나온 게 있고, 특히 이제 경제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이렇게 매년 새롭게 많이 나와요. 근데 새롭게 나온 판례가 그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판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순환 때는 논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거하고 판례에 좀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약집을 보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논강 판례 조약까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서 조약문을 보는 것은 이순환 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 그 대수다에 나오실 텐데요. 그 대수다에서 집중적으로 11월이나 12월쯤에 조약집이 되게 두꺼운데 시험에 나오는 조약들은 조항들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월달, 12월달 그 시즌에 가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약, 나왔던 조약들을 그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입문특강이 있어요. 제가 국제법학의 법학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론 간단히 볼게요. 공부 방법론. 방법론 별거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잡아가지고 한 놈만 패자. 그 설경구식 방법론인데요. 한 놈만 팬다. 그런 건데. 그래도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최근 국제법 출제 경향과 국제법 공부 방법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국제법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거기 막 뭐라 써놨는데 국제법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 조약을 공부한다. 올해는 시험 문제가 그 조약이라 나오긴 했는데 1번이 그 사령이었죠. 그 문제는 제가 내일 좀 드리겠습니다. 1번이 그 영사협약에 대한 사례형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잠정조치가 나왔죠. 잠정조치에 대한 약술형이 나왔고 세 번째가 허용보조금에 대한 또 약술형이 나왔어요. 근데 세 개 다 그 조약인데 1번은 그 조약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고요. 2번과 3번은 조약의 내용을 쓰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협정에 있는 관련 규정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판례. 그러니까 조약이 있고요. 그 조약에 대한 해석론이 있는데 조약 해석론은 조약 자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 판례에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주로 이제 조약과 판례는 있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게 라타라고 그러는데요. 있는 법. 그래서 있는 법은 이제 법규 그 조항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약법 협약 제62조가 이현승 교수님 조약법 공부했죠. 62조가 조약법 협약 62조가 뭐요? 62조. 사정변경 원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사정변경 원칙이 나오면 이 62조에 언급되어 있는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정리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근데 요건 중에 어떤 것은 불명확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명확한 그런 조항에 대한 그 판례에서 ICT로 ICJ겠죠. ICJ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공부는 첫 번째가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했다는 것. 예컨대 1986년에 있었던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 사건은요, 유엔 헌장에 헌장 제51조에 집단 자위권 들어가 있어요. 그 집단 자위권의 요건 중에 그 피침국의 요청이라는 요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해석 변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갖는 것은 국제법상 일본의 권리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어야만 한반도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침 요청이라는 것은 51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그러니까 집단 자유권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이 51조 조항하고 그다음 판례, 그다음에 이제 또 관습법. 여기 빠졌네요. 관습은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썼는데요. 그래서 판례는 아시겠죠? 조항의 해석론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올해 시험은 안 그랬는데 보통 그 사례형 문제는 기존의 판례를 그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제법 문제가 좀 정직하게 나오는 행정고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판례를 거의 그대로 변형해요. 작년인가도 뭐 노태범 케이스가 있는 노태범 사건 거의 그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출신 케이스 거의 그대로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판례를 정면으로 해석해서 내지는 잘 않습니다. 변형해서. 어쨌든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은 그게 정석이거든요. 판례가 변형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국제 정치학만큼 그 많은 논문을 봐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논문은 이게 판례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그 ICJ 판례 원문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한 500쪽짜리가 되는 뭐 다 500은 아니지만 제가 저를 보면은 판례가 이렇게 한 500쪽 됩니다. 물론 이제 한쪽은 영어, 한쪽은 불어로 이렇게 하는데 판례가 한 200~3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논문은 판례 논문이세요. 판례 분석 논문. 이런 것은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그 해에 나온 판례가 뭐 정리돼서 뭐 기본서에 나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판례 같으면은 교수님들 그 논문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분석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필독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봐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분석한 논문은 꼭 봐야 됩니다. 저는 논문은 이제 한 1년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논문은 제가 이순환이나 그러니까 기존 나왔던 판례에 대한 중요한 논문은 이순환 때 다루고요. 다음 3순환 때는 올해 딱 나왔던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논문들은 저는 보통 3순환 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판례 분석 논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시사. 네, 최근 시사 관련 논문이 있어요. 예컨대 국제동맹군의 뭐 시리아의 개입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다음 올해 그 통합 논술에 나왔던 그 난민의 요건에 대한 거. 그것은 물론 뭐 최근 시사하긴 하지만은 기존에 뭐 다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 시사와 관련된 논문, 얘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 2번, 3번 문제는 크게 뭐 최근 시사 연관된 것 같지 않은데, 1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선가 관련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영사관계 협약이 잘 나오지 않는 협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한국 관련된 거. 보통 얘랑 같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시사인데 한국 관련된 거. 작년인가 그 2013년에 모르겠는데 그 배타적 경제수요 경계획정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한일 간에 한중 간에 배타적 경제수요 경계획정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관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논문을 봐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기본서에 잘 안 다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논문을 보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필독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법에서 논문이요, 이게 당락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가요,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국제정치학이야 뭐 그 논문을 안 봐도 대략 이게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는데, 국제법 논문은 물론 안 봐도 쓰긴 하겠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논문을 제가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한두 개 다룰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서 내용 정리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학설은 언제 필요하냐면, 학설이